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40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의 영향으로 전 세계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시장이 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미국 증시 낙폭이 좀 크고 아시아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버티고 이런 모습들도 좀 눈에 띄긴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그죠? 오늘은 낙폭마저 비슷하게 따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 증시 S&P가 1%, 나스닥 2% 빠졌는데 오늘 보시면 뭐 코스피 1% 가까이 빠졌으니까 얼추 S&P 비슷하게 따라갔고 중국권 증시도 1%대 빠졌으니까 뭐 그럭저럭 섭섭하지 않게 미국장 낙폭을 따라갔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낙폭을 비슷하게 따라갔고요. 예. 물론 유럽은 지금 현재 하락 중이긴 한데 낙폭이 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아시아장이 좀 오늘 미국장의 낙폭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 좀 하락에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좀 간단하게 짧게만 좀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뉴욕 연은에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가 나왔는데 그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높게 나왔다는 거죠. 야, 이거 인플레가 계속될 수 있겠다, 심각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한편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긴축이 더욱더 빨라지고 급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도 했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폭이 더욱더 심화되고 그랬죠. 10년물하고 2년물요. 그래서 뭐 긴축 우려가 있는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와중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고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고 이러니까 오늘 아시아장은 완전히 폭탄을 맞은 반응을 뭐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기가 좀 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1, 2%씩 하락 진행되는 게 그죠? 투자 심리에 굉장히 좀 안 좋긴 하겠죠. 이미 올해 내내 하락했으니까 여기다 대고 하루 1%씩 하락하는 게 분명히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할 것 같긴 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그죠? 어제 미국의 이제 하락 원인 그런 걸로 인해서 아시아장의 반응 이런 걸 좀 이야기해봤고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어제부터 세계 증시 반등의 대장이었는데 얘가 일단 꺾였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일단 뭐 중국 증시가 꺾인 점 이런 것도 지금 이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데 어떤 일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잠시 살펴볼까요? 이제 자세한 그림 같은 것들. 일단 중국 증시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상해종합. 상해종합 어제 하락이 의미가 있었죠. 왜 의미가 있었냐? 여기는 이 자리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요. 이 자리 붕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글로벌 증시 반등의 대장이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이제 반등이 끝나고 아래쪽으로 가는 거 시작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어제 꺾임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주춤했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악재들도 여러 가지 나와서 하락을 좀 가속화시킨 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면서 일단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종합인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저점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 어디에서 저점을 만들 것이냐, 여기냐. 이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물론 아직까지는 여유롭죠. 아, 전저점까지 이렇게 많이 남았네. 여유롭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요즘에 달러 인덱스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치솟는 위안화 환율을 보면은 저 중국 증시 저렇더라도 안심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위안화가 어젯밤에 우리 보여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더욱더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드렸는데 이런 점들이 아시아 통화에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위안화 같은 경우 이 보통 미국 금리가 하락하면은 위안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제 경기 침체 우려와 뭐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인해서 미국 금리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안화가 이렇게 이 약세 전환한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고 굉장히 좀 심각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횡보를 오래 한 상황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는 것은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겁니다. 아직은 제가 봤을 때 괜찮거든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보시면 이게 정확하게 그어놓은 삼각 수렴형이죠. 이 라인을 넘어가서 돌파한착하는 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다른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직 이 자리 넘지 않았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삼각 수렴형으로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강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였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쨌든 좀 중국 증시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불안해해야 되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얘가 본격적으로 여기 저항 돌파하고 여기 저항 돌파하면서 레벨업 된다면 중국 증시 지금 상해 종합이 저점이 저 높게 있지만 무조 저 아래에 저점이 있지만 이거 언제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긴 해봐야 될 겁니다. 이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점들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이슈가 없진 않았어요. 어제 완다그룹의 디폴트 가능성 찌라시 이런 게 좀 돌긴 돌았는데 오늘 채권 발행 성공 뉴스가 뜨면서 그런 불안감을 좀 묻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 마감했죠. 요건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고요. 네. 아무튼 요 정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홍콩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그죠? 당연히 하락 마감했겠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예, 뭐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 다 같이 하락 추세 중에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 같은 거는 지난 뭐 3월 달 혹은 4월 달에 이미 어떤 전염병 봉쇄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급락한 상황이라 정작 그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예. 투매가 강하게 나오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까지밖에 못 오르고 또다시 비실비실하고 환율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보면은 이 세계 증시가 좀 심각하다,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는 있을 겁니다. 홍콩 달러도 계속 잘 보자 말씀드렸죠. 7.85가 페그제 상단 자리인데 이 자리 홍콩 정부가 잘 환율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이 정도 살펴봤고요. 뭐 아시아, 뭐 일본 증시 이런 거 다 하락 마감했죠. 예. 그나마 좀 건전한 게 일본 증시긴 한데 일본 증시도 별로 건강 상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건강하긴 하지만 이 건강이 좋지는 않다. 이 정도 표현 드리고요. 비트코인 같은 거 보시면 오늘 2만 달러 결국 붕괴시켰죠. 그죠? 반도체 지수 약세, 뭐 위험자산 회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증시, 한번 유럽 증시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까 하는데 독일 증시 같은 경우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지선 자리를 앞두고 있어요. 지지선. 물론 지난번에 붕괴를 한번 시켰었습니다. 여기 요 자리. 붕괴시키긴 했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죠. 안 좋긴 안 좋아요. 건강 상태가 안 좋음을 의미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현재는 이 라인을 일단 지키고는 있어요. 불안하지만 일단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당장 급락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코스피로 치면은 선물 300 정도에 해당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자리가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선물 300 자리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그런 자리인데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에 반응이 좀 더딘 것이 이런 건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은데 아직 장 초반이니까 유럽 증시가 어쩌다 저쩌다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오늘 밤에 특별한 이벤트도 없으니까 일단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고 오늘 밤 같은 경우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이벤트는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CPI니까 지금 전 세계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거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좀 먼저 하락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하락할 때가 또 되긴 됐어요. 기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술적으로 하락할 만한 타이밍이 되기도 됐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가 뭐 꺾였다, 반등의 대장 중국 증시가 꺾였다, 뭐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죠.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일단 분위기가 좀 안 좋음을 느낄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게 이미 죽어 있고 2만 달러 이런 게 붕괴되고 있다는 것도 좀 심각한 점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본 김에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구리 가격 이런 거 경기 침체 우려 나오니까 지금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4달러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라인인데 4달러 부근까지 한번 꿈틀 반등 시도할 수 정도 있거든요. 근데 반등 시도도 없이 지금 이까지 죽어 내려왔다는 게 정말 심각한 거긴 해요. 지금 원자재 시장은 혹시나 반등하나 싶어서 제가 요즘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이 반등해야 될 자리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 참가자들이 좀 격렬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도 그렇죠. 국제유가도 뭐 푸틴이 뭐라고 하던 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 하락을 하고 있고 104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안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런 게 심상치는 않습니다. 골드 안전자산이 이제 될 수 있느냐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부각받을 거냐가 이제 조만간 결정이 될 건데
슬슬 가능성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거 매수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저보고 골드를 매수해라 그러면 1740이 돌파 안착되는 순간을 기다리겠어요. 1740 돌파 안착 전까지는 뭐 이거는 저는 상방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험자산의 시대가 아니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시대가 곧 오긴 올 건데 아직 안전자산의 시대다라고 선언하기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좀 투자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요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한국 증시 이야기하고 미국 증시 보고 이렇게 마치면 되겠네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약했습니다. 306이란 자리를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지 않겠어 싶었는데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약간 좀 뭐 놀랍기도 했고요. 근데 자연스럽죠. 예, 경기 침체 우려에다가 반도체 지수 급락에다가 달러 상승이면 이건 코스피가 저렇게 되는 게 사실 자연스럽긴 하다고요. 그나마 306이란 자리 지지선이 있고 300이란 자리 지지선 부근이니까 이런저런 강력한 지지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 하락했으니까 전 선방한 거라고 보이긴 봐요. 근데 이게 선방한 게 아니죠. 하락 추세 잘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보시면 맞긴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기서 3바닥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봐라 코스피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이거 3중바닥형을 만들라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솔직히 조금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나 아니면 어떤 이슈를 분석해보나 경제 상황을 생각해보나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다소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기 저점 아직 살아있고 여기 저점 살아있고 여기 저점 살아있으니까 3중 바닥형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한 번쯤 이야기는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근데 솔직히 좀 이까지 내려왔다라는 의미가 이미 여기까지 내려와서 306을 붕괴시켰다라는 의미가 이거는 별로 나 3중 바닥형을 만들고 싶지는 않아. 3중 바닥형 매수세가 약해. 이렇게 일단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3중 바닥형 이야기 정도는 꺼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뭐 300짜리 붕괴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3중 바닥형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만 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 이야기 해드렸고 그 와중에 개인들의 투기적인 이 풋옵션 베팅, 하락 베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지선 부근에서 개인들의 무리한 하락 베팅이 쌓이니까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지 못하고 버티는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요. 오늘도 보시면 개인들이 풋옵션 62억 매수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숫자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숫자가 작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시장 하락에는 오히려 안 좋은 면이 있고 이런 게 시장 상승을 부추길 수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 개인들이 이번 7월물 만기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하방 쪽에 옵션 베팅에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어요. 이번 월물 내내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인데요. 오늘 개인들은 3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풋옵션을 이렇게 일단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누적으로 보면 더 깝깝해요.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295까지 하락하겠다고 막 풋옵션을 이렇게 사놨는데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다 개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액수가 장난이 아니긴 하거든요. 이 개인이 이렇게 하기 어렵기도 한데 아무튼 저런 것들 이게 7월달 내내 누적이 돼서 7월물 내내 누적된 거라 전 솔직히 만기일까지 하방으로 아래쪽으로 대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량을 안고도 아래쪽으로 지수는 조금씩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보면은 최소한 풋옵션이 시세를 주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뭔 소리냐 싶으실 수 있어요. 지수가 하락하면 풋옵션이 오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뭐 지수가 하락하는데 풋옵션을 죽여버릴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락하냐에 따라서도 풋옵션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풋옵션은 시장이 초급락을 해야지 이게 풋옵션이 움직이는 거지. 시장이 만약에 옆으로 짜불 반등 한번 줬다가 짜불 반등 한번 줬다 짜불 이러면은 풋옵션 절대 시세 안 납니다. 어쨌든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긴 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개인들한테 풋옵션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안 터지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한국 증시가 뭔가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이게 이제 저는 악성 물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하방 포지션 입장에서 악성 물량이죠, 그죠?
이런 악성 물량을 소화하는 뭐 8월물로 넘어가거나 그래야 이제 시장이 뭐 어떻게 그래야 시장이 좀 몸 가볍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이런 것 때문에라도 솔직히 좀 시장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같은 뭐 방향은 맞출지 몰라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도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옵션은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너무 마음 조급하게 먹지는 말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오래간만에 변동성 지수 볼까 하는데,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장의 불안함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 삼각 수렴형 됐죠. 이렇게 삼각 수렴형 되고 있죠. 이거 자칫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대박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박이 나긴 나더라도 이번 월물에선 어려울 수 있다. 지금 7월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만기 앞두고 개인들이 풋옵션을 그렇게 사놨는데 저거를 수익을 내주기는 아마 좀 어려울 거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수렴하고 있는데, 이게 8월물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뭐 가더라도 그때쯤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안 좋죠, 그죠? 가야 될 자리에 잘 가고 있어요. 하락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고요. 선물 300이 붕괴돼야, 코스피는 선물 300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급락도 가능한 거고, 코스닥은 1030이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추가로 뭐가 진행이 가능한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 내일 밤에 있는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다려 봐야 될 거고요.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는 그거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거 주목하셔야 되겠고, 사실 그것도 약간 핑계일 수 있고요. 저기 월말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가 저는 진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시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솔직히 시장이 그렇게 크게 움직일 만한 명분이 없다라고 봐요. 전 그 전까지는요. 물론 움직일 수도 있죠. 근데 움직이는 게 맞냐, 이런 생각 정도가 듭니다. 환율 간단하게 보자면 1316원까지 터치했죠. 우상향 잘 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거 좀 잘 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통상적으로 이게 지수 하락할 때,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급등하잖아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보통 급등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짜불짜불 이거 무슨 달팽이 기어가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구경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말 주식 투자자들이나 한국 증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만히 계셔야 돼요. 계속 수익 누적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거 답답하다고 뭐 포지션 청산하고 이러면 안 되죠. 상방 포지션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수익 누적 습관이다. 하방 포지션 계속 끌고 가시고, 시장의 하락 추세인데 중간에 뭐 내릴 필요 없잖아요.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것도 지금 하락해야 될 자리에 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보셔야 될 건, 일단 이쯤 했으면 일단 그 59,850원 대략적으로 이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 터치 못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여긴 터치했죠. 이번에 터치 못했죠. 이런 것들 다음번에 여기 이번에 터치 못했던 것이 다음번에 다음 쪽에 아래쪽으로 지지선 테스트할 때 이 자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그런 힌트일 수도 있다는 거, 붕괴시킬 수도 있는 힌트가 요거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딱 여기까지만 빠졌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7월 7일날 급등했었죠. 이 자리는 매물대가 또 잘 없어요. 지금 58,000원 요 자리가 좀 비교적 중요한데, 여기 자칫 잘못 붕괴되면은 다시 전저점까지 한 4, 5% 가량은 여기서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긴 하니까 좀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은 얼추 된 것 같고요. 오늘 밤 미국 증시 그거죠. 오늘 밤 미국 증시 저기 하락해야 될 날인데, 하락이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 잘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안 하신 분들은 어제 하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오늘 뭔가 한 숟가락을 얹든지 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그죠? 나스닥이건 S&P건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설명은 똑같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오늘 지지선 부근에 내려와 있다는 거, 11,780이라는 자리가 어떤 지지력이 있는 자리거든요. 뭐 그 지지선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만 뭐 지지력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 좀 잘 신경 쓰셔서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도 뭐 달러가 올라가고 금리가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 금리 떨어지는 거죠, 그죠? 채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금리 떨어지는 건데, 이거 안전자산 선호의 모습일 수 있겠죠. 이것도 경기 침체 반영하는 것일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오늘 밤도 이런 분위기라면 솔직히 좀 미국 증시는 또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치솟는 달러가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반등하고 그러고 싶으면 일단 치솟는 달러가 좀 멈춰야 한다는 점.
요게 좀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하고요. 지금 사실 뭐 금리 같은 경우는 다소 혼조세잖아요. 잠시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는 키가 뭐냐, 뭐 약간 요런 이제 설명인데, 미국 증시를 보는 키가 뭐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건데, 이 보시면 이제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혼조세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뭐 박스권 요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죠. 얘는 이제 방향성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애매한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힘차게 가고 있는 건 달러라고요. 그죠? 얘가 어쩌면 증시에 뭐 불안감을 주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의 대표, 뭐 혹은 뭐 긴축의 대표, 이런 걸 반영하는 게 달러잖아요. 얘라도 좀 상승이 주춤해야 증시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요거 잘 보셔야 되지 않냐. 달러 오르면은 미국 증시도 또 주춤하지 않겠어? 또 뭐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기 7월 6일, 7일, 8일 요때 증시가 조금 반등하긴 했었잖아요. 달러가 주춤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는 키는 이런 걸 보면 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 6일, 7일, 8일이라 말씀드렸죠. 요 자리. 7월 6일, 7일, 8일. 달러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 증시는 그래도 한번 탄력적으로 꿈틀했었다고요. 근데 다시 지금 달러가 올라오니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빅스의 관점에서도 좀 보시자면은 27 돌파 한착 할 수 있는지 여부 잘 보자고요. 27이란 자리를 왜 중요하게 보냐? 지금은 물론 저항이지만 27이란 자리가 여기 지난번 여기서 지지력을 만들어놨던 자리라고요. 이 자리 지지력 다시 여기 27 회복하면 살아납니다. 이거 살아나면 다시 전고점까지 달릴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겠죠. 이번에 살아나면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정이 되면서 이 상승을 더욱더 가파르게 부추길 수 있거든요. 빅스의 상승을요. 27자리 오늘 지지력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오늘 좀 미리 너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건 그냥 저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는 일단 넣어두고 있는 그대로 일단 뭐 지켜보려고요. 하여튼 그죠? 어제까지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해서 저항 누적시켰고 단기적으로 쌍고점 가능성 있으니까 이거 아래쪽으로 일단 간다라고 보고 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오늘 밤에 체크해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